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고색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A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중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질문, 그 다음 중근 합쳐서 실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방정식 근 분리에 해당하는 거죠. 다 이제 판별식 D하고 관련했습니다. 맨 위에 것은 0보다 크다, 가운데는 0이다, 밑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원리가 된다는 거. 사실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이제 학습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근 그러니까 판별식.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짝수 형태가 됐으면 4분의 D에서 3제곱 9 빼기 AC 7 플러스 A 이렇게 해 결과가 0이다 이렇게 표기하면 A값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판별식 GD를 해도 되고요. 중근 가질 때는 2차 방정식이 이제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는 경우이기도 하니까 6이 돼 있으니까 이쪽 D가 9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A가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이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번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2차 부등식의 이제 범위를 구할 때 보면 이제 중간적으로 2차 함수 모양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0보다 이제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x축 아래에 있는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좌표 되는데 이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부등식인데 이걸 이제 순간 이제 방정식을 딱 보게 되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두 근의 합 실질적으로 합하면 마이너스 1 이제 공식에 의해서 딱 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a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다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곱하게 되면 b 이런 형태가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값을 곱하게 해달라. 그렇다면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론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체 부등식인데 함수에서 의미 파악하고 방정식으로 풀고 그래서 이제 부등식, 함수, 방정식 이 부분들이 이제 이론들을 서로 이제 잘 주고받고 하면서 뜻 파악을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가장 핵심 사항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근 나오는 거. 지금 이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린 듯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중간 과정 필요 없고요. 좀 이렇게 이해가 됐다면 방정식 형태로 딱 만들어서 근과 계수 관계 딱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실상은 어렵지 않은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효율적인 풀이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방정식이 한 실근이 1 플러스 2i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B가 실수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게 되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을 때 이 a, b, c들이 실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i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i라는 것은 여기 루트 부분에서만 이제 가능한 거죠. 루트가 뭐가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될 때. 그렇다면 이제 이 루트가 생기는 부분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달라져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2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2i도 자동으로 근이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짝을 이루는 근이다 해서 혈례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근이 이렇게 다 나온 상태에서 풀어야 되겠다. 역시 그러면 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실제로 합하면 2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이제 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복소수 곱할 때 조심해야 되죠. 자, 1 빼기에 2i의 제곱하면 이제 4가 되는데 i 제곱 때문에 부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좀 처리돼서 이제 이게 5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식에서 이제 이게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 b 값이 얻어지겠습니다. 이때 이제 더하기를 하자. 그러면은 a 값이 마이너스였으니까 3이 답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 틀 부분에 있어서 자, 이렇게 실수가 될 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근의 공식을 이제 이렇게 좀 보여드렸잖아요. 근의 공식 모양에서 이제 대표졌을 때 다시 한번요. 이 루트 부분에서 i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루트 부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될 때 그 앞에 부호가 달라지는 거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근이면 마이너스도 자동이 근이 된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근이 된다. 혈례근. 혈례근 이론 나왔다는 것을 잘 점검해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당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전개하면 돼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 전개하면 될까요? 자, 근데 이 식을 좀 잘 살펴보면 여기 2x가 있는 4x제곱, 4x제곱, 2x가 있는데 4x제곱이라는 것은 2x의 제곱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가 조져 있는데 뒤쪽을 좀 살피면요. 자, 9y 제곱이라는 것이 3y의 또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들은 자, 이게 이제 더하게 돼서 2x하고 3y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죠? 곱하기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 형태라면 이게 이제 공식 패턴인 거죠. a-b가 써 있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식 형태로 봤을 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이 형태에 대입해주면 2x 전체의 세제곱 빼기 3y 전체의 세제곱 이런 모양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8x 세제곱 마이너스 27y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하고 이제 연계성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방정식의 허근을 모두 더한 값을 구하라. 근데 이 부분 형태도 방금 전에 풀었던 형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1 세제곱 이런 모양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x 플러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4x 제곱 빼기에 2를 곱하게 되니까 2x 더하기 1제곱인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은 이제 실근이 되는 거고요. 뒤쪽에서 나온 이 부분이 이제 허근 형태가 되겠죠. 이쪽에서 방정식에서 들어가면 자,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곳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꼴로 해주는 거니까 쏙 처리해 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해서 결과를 얻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간단한 그런 문제 형태. 다시 한번 공식 점검만 좀 한번 해볼까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형태라면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제곱 모양 됐으니까 요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신경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정식 되겠고, 이부터 허근은 직접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허근을 모두 더하는 값을 구해달라라고 됐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하고의 연관성을 좀 생각하면서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A 다항식 주어져 있고 B 다항식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항값을 구해달라. 만족해주는 x를 구하라는 얘기군요. 다항값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켜서 2x 쓰면 되겠고, 그렇다면 b는 또 이쪽으로 이항시켜야 되겠죠. a-b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빼기 형태를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면 이제 3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 되겠고, 빼기 하는 형태에서 이제 이쪽에다 x 제곱 빼기 xy 빼기 3y 제곱 이렇게 쓰면 되나요? 마이너스 부를 해가지고 다 쓸 걸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이 x를 구하게 되게 되면 자, 빼니까 2x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엔 다시 더하기가 되는 건가요? 4y 제곱.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이 부분을 또 절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3번이 이렇게 되는 다항식 전개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근데 우선 처음부터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건 좀 아시겠죠? 근데 2로 나누기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식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2x를 먼저 구하고 나누기 하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면 되는 그런 형태로 풀 진행했습니다. 자, 다항식 정리니까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풀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는데 최대값을 구해달라. 자, 2차 함수 최대치수는 어떻게 구해가느냐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프 모양이죠. 최고차 계수 이 부분이 이제 그래프 모양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음수가 됐으면 위로 볼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함수 이제 꼭지점이 또 그래프 그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지점 좌표를 찾으면 됩니다.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x값이 1 되겠고,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가장 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대값 가볍게 5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게 되면 이참수 최대 치수 지금은 이제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제 방법 자체는 이제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래프 개형 최고차 보호에 따라서 하겠고 그 다음에 대칭축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찾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완전 제곱식 정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 문제는 이제 다양하게 변화되는 거니까 그래프 이제 일단 변화된 문제에 대처하려면 먼저 꼭지점 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완전 제곱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정리 안 하고도 이렇게 대입해서 이제 그럼 최대값 이렇게 풀어간다는 거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제가 한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한 방법도 좀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혹시 뭐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이 그래프에다가 이제 제한 변역을 표시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 이참수 최대 치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함께 하도록 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n제곱하고 y는 nx 마이너스 1이 동시에 만족해가는 거니까 사실 연립방정식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뭐 같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n제곱에다가 nx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쓰면 되겠고 x제곱 정리를 좀 잘 해야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n n 플러스 1 써야 되는데 x 되겠고 n제곱 플러스 1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난다는 이야기는 만나는 거가 지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이제 이 x좌표만 관심을 갖겠다는 뜻이니까 여기 x좌표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 이루니까 이제 판별식 뒤로 들어가야 되겠죠.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호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4배의 n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고 빼기 n 플러스 2의 제곱해서 0보다 작다로 바꿔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여기가 그러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되는 거 좀 미리 좀 딱 써놓고요. 자 4n제곱에서 n제곱 빼니까 3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처리됐고 마이너스 4n 쓰면 되겠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좀 풀이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수분해 n 공통에 나가고 3n 마이너스 4 처리가 되는 거니까 n 값은 0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를 싹 깔끔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범위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n값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는 1이라는 숫자 하나가 되겠죠. 됐습니까? 개수를 구하라고 개수도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거.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뭐 가볍게 가능한 건데 이게 지금 아마 이렇게 막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가 정리돼 있다면 당연히 이제 판별식 뒤에서 이제 0보다 크다 풀어가는 이 부분이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함수로 돼 있으면 또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개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yy 같다 해서 식 세워서 방정식을 가는 이 절차 부분만 우리가 좀 학습을 좀 진행해 두고 두 점 만난다는 부분들이 뭐 근 두 개다 이 해석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다시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2차 방정식의 관계가 된다. 뭐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도 역시 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원리들을 좀 잘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주어져 있다. 이 이야기는 식을 열심히 이렇게 좀 대입을 하면 되죠. F4, G4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면 원래 식을 좀 쓰면 되는데 자 쓰는 것부터 좀 해볼까요? 자, 기왕 썼으니까 이제 fx 더하기 gx 처리가 되겠고 이 식을 x-4로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해주고 나머지가 8이다 이렇게 가장 기본 원리를 쓰는 게 이제 더 우선이죠. 쓰고 나서 원리 0 되는 거 이제 대입해 주니까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 원리 형태를 그대로 또 적용해서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정리된 식은 f4의 제곱 더하기 g4의 제곱 이런 결과가 18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미난 패턴이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풀어야 될 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제 fx 곱하기 gx 된 것을 x-4로 그럼 이제 나눴다 그럼 몫이 생기고 뭐 이렇게 나머지에서 r 구하라.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f4 곱하기 g4의 결과가 얼마냐 이런 부분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똑같은 이런 항목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치환해서 간단한 모양을 보면 a 더하기 b는 8 되어 있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였나요? 18 이렇게 처리된 겁니까? 이때 이제 AB는 얼마냐 이런 질문 형태로 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곱셈 공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뭘 할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걸 할까요? 이거는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자, 18 되겠고 64가 되겠고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ab는 64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2에 6에다가 5에서 빼니까 46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ab는 얼마다? 23에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한참 걸렸는데 23이 있어야 되겠죠? 자, 큰 흐름틀 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에서 이제 살짝 변형된 건데, 자, 거듭 나머지 정리 원리는 이제 설명드리면,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 변형된 형태라서 어렵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을, 이 부분에 당황하지 말고 그냥 복잡한 식이는 복잡한 대로 뭐 이대로 여기 쓰면 되겠습니다.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 절차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또 원리 지키게 하게 되면 이렇게 관계식 나오고, 또 똑같은 원리에서 관계식 나오고, 또 풀어야 될 것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관계에서 이런 거 좀 해결해 가야 되는 이런 문제 형태가 돼 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절차 부분들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자, 나머지 정리부터 조금 복잡해지는 것들도 잘 풀 수 있는 거니까 가장 기본 지켜서 좀 응용 문제 대처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빨리 써가면 되는 거가, 이제 나머지 정리는 사실 학습 꼼꼼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0번 풀이 시작합니다. 부등식의 범위를 열심히 구했다. 이때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A, B 이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까요?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절대값은 0을 중심으로, 뒤에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범위가 좀 달리 풀리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범위를 세 구간으로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주어진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음으로 풀리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쓰면 되겠고, 마이너스 x 이 부분이 이제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x 정리해서 이항시키면서 부등호가 바뀌어서 작거나 같다로 바뀌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또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양으로 풀리게 되니까 x 플러스일 텐데 이거 음으로 풀리게 되겠고, 저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소구가 되는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여기 해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x 값이 이번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둘 다 양으로 풀리니까 x 플러스 1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x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범위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0보다 큰 범위였으니까 이게 이제 답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도 뭐 그냥 요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해당하는 AB에 해당하는 값 자체가 나온 결과가 되겠죠?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이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둘을 좀 합해달라. 그러면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나온 부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제 범위 자체를 0 되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범위를 세 부분을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 나눠서 풀어가는 기본을 좀 지키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풀이 진행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 절대값 해석 부분, 이 부분 이제 해석할 때 뭐 이렇게 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그런 좀 능력이 있다면, 사실은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로부터 떨어진 거리,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합쳐서 5보다 커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 거리랑 이렇게 간 거리 합쳐서 5만큼 가려면 이제 여기가 2가 돼야 되거든요. 그 2보다 더 큰 곳이니까 이곳 범위, 이곳이 이제 답되는 범위가 되겠고, 반대편으로 갈 때도 이제 두 칸 더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이 범위, 여기서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간 거리를 합쳐서,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된다 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같다 이렇게 절대값 해석에 의해서 풀이도 가능하다는 거 조금 살짝 좀 힌트로 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조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집에 뭐 아니면 이론서 이런 거에 해답지에 나와 있지 않는 풀이라서 조금 이제 약간 좀 꺼리는 건데, 할 수 있다면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리는 부분들 다시 한번 듣기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좀 익혀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10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b값을 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등식 두 식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왼쪽은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만 좀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부호를 이쁘게 플러스로 좀 쓸까요? 그럼 이제 전개를 할 때 그럼 2b 마이너스 2a의 x 되겠고 마이너스 4ab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 부분은 뭐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죠. 자 그러면 3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하고 1차 부분 2b 마이너스 2a가 결과가 같아야 되겠다. 정리부터 할까요? 자 이항을 시키게 되면은 2a의 a가 되겠고 이항 시키니까 또 b가 되고 또 정리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끝났군요. 그 다음은요. 상수항 부분은 24고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해서 곧바로 결과 쓰면 되겠습니다. 4, 6, 24 마이너스 5 처리해서 결과 딱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부분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자 요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25가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부호가 바뀌면서 12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잘 됐습니까? 그러면은 정답은 37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항등식 뭐 전개해가지고 개수를 딱 비교해주는 방법이니까 뭐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어진 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그렇죠. 근의 공식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허근이 나오는 거니까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군요.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혈렉은 가져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에다가 두 근의 곱은 1이다. 이런 정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어떤 정보 알아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 식에다가 혹시 양변에다가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곱하기를 하게 되면 좀 오른쪽은 곱하기도 그대로 0이니까 그렇다면 이 식이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를 나와서 오메가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바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1이 된다. 이런 게 정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그 가운데 차수로 나누면 x 더하기 x분의 1은 이퀄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의 식도 성립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런 결과도 나오겠고 혹시라도 또 오메가를 또 직접 구하고 싶으면 근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이제 구해가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 이론입니다.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메가 세제곱이 1 이렇게 돼 있을 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이런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가 1이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곳에서 오메가 바 부분은 또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둘을 이용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이론 공부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무엇을 풀까요? 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좀 세제곱 부분이 분자했는데 세제곱은 1이라는 정보를 좀 이용하게 되면 주어진 식 자체는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 이렇게 좀 일단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분을 해야 되겠죠.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되겠고 분자는 또 둘을 더하게 해주니까 2 더하기 가로 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전개 맞점 하면 되죠. 1 더하기 오메가 바 되겠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 처리됐고 여기는 뭐 곧바로 대입을 하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에 소거되니까 분모는 1입니다. 분자도 1인데 하하 그렇게 되면 계산이 그냥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정답 1 해서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론 학습이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또 이게 좀 이제 비슷한 식에 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또 암기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게 좀 그때그때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값이 나와서 좀 헷갈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식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혈렉은 같습니다 라고 쓴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근거 계수 관계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되죠. 근거 계수 관계 이걸 뭐 왜 외웁니까? 그냥 2차식 나왔으니까 근거 계수 관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자 요거 하나가 조금 괴롭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곱셈 공식에서 많이 연습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세제곱 만들어가는 공식이니까 요거 하나 좀 신경 써서 좀 살펴보시고요. 그럼 주어진 식을 또 가운데 차수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뭐 근의 공식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앞에서 공부했었으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변형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럴싸한 건 이 관계에 의해서 나온 이런 거 하나 요것만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나친 암기라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론 공부 자체로 연습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써가면서 이렇게도 변형될 수 있어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진행하는 게 바른 학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고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의 근이 나와 있습니다. 한 근만 나와 있는 거죠. 근 나와 있을 때 나머지 근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어떤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우선 이 A, B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처리해 주는 거니까 계산규가 3이 되는데 이 결과가 A다 라고 해서 A 값 구해져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식에다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제곱해 주니까 4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5가 처리되는데 이 값이 B가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립 방식을 좀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x-y는 3 처리가 되겠고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5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인데 한 식은 1차고 하나는 2차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서 풀어가는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y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x제곱 x에다가 y 값은 x-3 대입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에 x-3의 제곱 이 결과가 마이너스 5다. 처리하겠습니다. 2x제곱에 마이너스 3x 되어 있고 빼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해서 마저 또 산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리해주면 x제곱이 되겠고 플러스에 플러스 6x니까 플러스 3x가 되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4 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4에 마이너스를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 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4x 마이너스를 해서 근들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x 값이 1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한 근 미리 구한 것들 중에 1이 있는 거니까 다른 한 근을 구하려면 x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x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4 처리되겠습니다. 자, 관계식에서 지금 우리가 y 값은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된 거였죠? 그럼 y 값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7 해서 다른 한 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결과가 pq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p 더하기 q를 구하라 했는데 a 값은 3 돼 있고 b 값 마이너스 5에 p 마이너스 4 q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마이너스 11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3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연립방정식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1차, 2차 이렇게 되는 연립방정식이니까 1차, 2차 이렇게 되는 방정식이니까 이거 이제 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풀인데 방향을 조금 선회해서 이제 근을 하나 가르쳐 주어서 미지수를 찾게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 또 풀이해서 다른 구해가는 이런 풀이 형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보셨죠? 자, 가장 기본적인 모양 형태 1차, 2차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1차식을 2차식에 이제 대입해서 풀어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문제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필 문항은 14번입니다.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를 좀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이제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3, 1 마이너스 11, 6 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데 와, 요 부분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될 때 이제 이게 이제 3분의 a 이런 계통돼야 되니까 숫자가 이제 3분의 계통인데 1은 원래 계통에서 안 되는 거니까 2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좀 3을 이항시키고 곱하기 했으면 2 쓰게 되면 이제 3 되겠고 그럼 또 다시 2 되게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고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 돼서 자, 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x-3분의 2 쓰겠고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쪽 식에서 이제 3을 공통으로 좀 끄집어내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고 나온 3을 이쪽에 이제 곱하기 해주는 거죠. 3을 이쪽에 이제 곱하기 해서 3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인수분해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주어진 b c로 가게 되면 b 값은 1, c 값은 마이너스 3 해서 처리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곱해서 더하기 하라. 그러니까 9에 10에 14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에 이제 뭐 가볍게 하지만 인수 정리에 의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3분의 이런 형태인 거니까 조립제법하고 나중에 이제 나머지 구해갔던 이 이론하고 연결시켜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3을 좀 이항시켜가지고 이제 3x-로 만들어가는 이 절차 조금만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주의 깊게 처리해가면 이제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립제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숫자 찾는 부분들 조금 첫 번째 좀 실패하게 되면 이제 다른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6의 약수계통 이제 3으로 나눈 그런 모양들을 좀 찾아서 하면 된다는 사실 좀 기억해가지고 잘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3차 방정식이 이런 것 이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일단 1이라는 근을 갖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도 조립제법하는 형태를 좀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1이라는 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과감하게 조립제법 들어갔습니다. a 플러스 1 쓰고 a 플러스 1 쓰게 되면 3a 플러스 1, 3a 플러스 1 쓰니까 자,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x-1 되겠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 처리 되겠고 3a 플러스 이렇게 써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는 0. 그랬을 때 이제 이 나머지 2차 이 부분에서 이제 허근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2차식이 허근이다. 그럼 이제 판별식 논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3a 플러스 1 썼고요. 자, 허근이다. 0보다 이제 작다 들어가면 되겠죠. 제곱인데. 자, 그럼 이제 a 제곱 2a에다가 와 2a인데 여기 마이너스 12a가 되네요. 마이너스 10a 되겠고 플러스 1인데 여기가 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하,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로사항이네요. 그럼 무엇을 물어보는 거죠? 아, 정수 개수를 물어봤네요. 그럼 범위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이거 근위 공식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분해 됐고 a 프라임이니까 5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요거 이제 절반 5 됐고 그러면 25에다가 플러스 AC 이런 형태가 되니까 플러스 30 되니까 28 처리 되겠습니다. 5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에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쪽에 이제 플러스를 쓰겠고 이쪽에 이제 5 마이너스 루트 27 이렇게 써서 나타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범위를 표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5가 있고 여기서 이제 루트 28만큼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루트 25보다는 이제 큰 숫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5로 풀릴 거니까 그다음에 루트 36 요 숫자보다 이제 작은 숫자가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 가야 되겠죠. 5개 더 가고 6개 사이에 있는 숫자. 그러면 이제 정수가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생기겠다. 오, 개수 카운팅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큰 틀에서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1 이외의 근을 갖는다. 그러면 1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근위 공식해서 2차식을 만들어 놓고 됐습니까? 2차식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허근을 갖겠다.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0보다 작다 해서 처리되는 것까지 무난하게 이제 잘 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살짝 당황하게 만들군요. 그죠? 인수분해에서 딱 범위 표시를 좀 잘 해주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모양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양쪽에 이제 근 이 부분은 이제 0보다 작다 보니까 이제 근을 열심히 구해가지고 이제 사이 이쪽 범위를 표시해가는 거니까 범위 표시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근위 공식을 처리해서 근들을 이제 표시해가면 그걸 이제 범위로 이제 표시를 바꿔가면 되는 거죠. 자, 하면 된다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실전 문제의 매력이죠. 자, 실전 문제 연습하는 문제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적용하는 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어진 식이 세제곱도 있고 제곱도 있고 이 부분을 또 다시 곱하게 해야 되고 시험 장소에 이런 거 만나면 살짝 좀 당황하겠는데 그냥 침착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좀 뭐 전체를 뭐 한 방에 전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전개해주면 되겠죠. 그럼 x 세제곱 3배의 x제곱에 또 2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6x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3, 4, 12x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침착하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식은 뭐 자신있게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1차로 전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뭐 전부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구해가면 되죠.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때 이 값을 a라고 했는데 그러면 x 세제곱에 이렇게 상수항이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1이 나오겠고 2차항에는 1차항 마이너스 24 1차항에 2차항 그러면은 48 처리해서 25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다른 쓸데없는 이상한 것까지만 다 곱하기할 필요 없겠습니다. 자, x 제곱항은요. 그럼 이제 x 세제곱이 관여가 되게 되면 최소 3차는 나오는 거니까 2차는 안 될 거겠고 그렇다면 2차항에 이렇게 상수항인 6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4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 8, 32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주면 38이니까 마이너스 10해서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a-b를 구하라. 다시 더하게 되니까 35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식 자체가 뭐 가로에 가로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당황하게 좀 표현이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차분하게 그 다음에 또 다시 전개하겠다, 뭐 이런 관점만 좀 갖고 있다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열심히 풀어달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인수분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x 플러스 4, 3, 1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해서 범위 표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에 3에서 4의 값 범위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제곱에 2k-4, 여기 이제 문자가 있어서 살짝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여기 2차 상수항 파트 부분에 있는 k제곱 마이너스 4k가 k-4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이런 인수들이 나오는데 요거 둘을 합하면 2k-4죠.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마이너스를 좀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x-에 k-4 이렇게 붙여서 해주면, 이것도 범위 표시가 잘 됩니다. 문자로 되어 있어서 살짝 좀 걱정했는데, k에 k-4 똑같은 값에서 빼기 됐으니까 요 값이 또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둘의 이제 공통 부분을 구해가야 되겠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범위 나와 있는 마이너스 4, 3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겹치지 않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 번은 k-4에 k 요런 모양 형태가 되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범위가 생기는데, k 값이라는 것은 이게 둘 다 이제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뚫어져 있으니까 이 숫자 자체가 겹쳐도 상관이 없죠. 겹치더라도 공통 부분은 생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또는 이번에는 또 이렇게 k-4에 k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자, 이제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k 값은 이걸 이항시키니까 7보다 어떻다, 그거나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등호가 들어갑니다. 구멍이 뽕뽕 뚫려져 있으니까 두 숫자가 겹치더라도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범위를 열심히 구했습니다. 작다 크다 나왔으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4하고 7 이렇게 되는 그 형태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두 값을 더하게 해주면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식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문자로 돼 있어서 이제 좀 살짝 좀 당황스러운데, 이제 2차 식이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인수분해하려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이게 두 숫자에 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먼저 곱하기 형태를 먼저 나타내주고, 그다음 이제 어떻게 될까 그 좀 살펴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조금 헷갈리면 복습 좀 철저하게 한 번 더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미지수로 되어 있네요. 직선은 또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B점 만나는 점 좌표 하나를 좀 가르쳐 줬을 때 보기에서 그런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만난다 하라고 했으니까 함수식, 또는 이렇게 좀 연립방정식 개념이 되는 거죠. y는 자,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2x 플러스 2 만나는 이제 교점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개념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하고 2x 플러스 2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싶으면 x제곱 이항시키면서 2-ax 플러스 2-b는 이꼴 제로 해서 좀 식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결국은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는 나중에 정리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자, 유리수라는 거가 되어 있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 유리수근 나오게 되면 이제 근위 공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짝을 이루는 근 혈례근에 해당하죠. 자, 그렇다면 a의 x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2다.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fx는 0의 두 근, 이제 여기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주어진 식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을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2가 처리되는데 실질적으로 합하면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값은 4 이렇게 좀 나왔고, 두 근의 이번에 이제 곱을 조사하게 되면 2-b 이렇게 처리되는데 실질적으로 곱하면 합차 공식 형태가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 값은 3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fx라는 식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그럼 이제 4x에다가 그 다음에 b 값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fx는 0이 두 근의 합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다시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서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짝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4에서 두 근의 합은 4다라는 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x 빼기 gx라는 식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fx 빼기 gx라는 식을 만들게 되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만든 식에다가 이제 부호만 좀 살짝 바뀌는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좀 그대로 좀 그래도 써볼까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빼기에 2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아유, 약간 좀 정리한 식을 부호 바꿔 써놔도 되는 건데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이참수 이렇게 되겠고 최고 가장 큰 부분에 x가 이제 1일 때 1을 좀 이렇게 대입해 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을 대입하게 되게 되면 이 결과가 2가 나오죠. 자, 근데 그 결과가 2가 되는 부분이다. 그럼 이제 2가 되는 이 값은 x좌표 자체는 몇 개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두 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또 좀 뭐 하면 이걸 또 이항시켜서 아예 여기서 빼기 2해서 이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된 내용.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된 풀이가 되겠습니다.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풀이가 조금 길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뭐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뭐 두 함수 사이의 관계고 관계는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근, 구에서 이제 혈내근에서 나오고 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AB 값 찾고 그러면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되겠고 됐죠? 그러면 이제 뭐 각각 이게 지금 니은 디귿에 대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풀어가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립방정식하고 그래프 함수의 모양하고의 관계들 좀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뜻을 파악하려고 여러분들도 조금 학습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x값이 실수일 때 복소수를 제곱하여 음수p가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복소수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문제를 진행하려면 자, 이제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정리를 좀 먼저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 문제부터 먼저 읽어보면 뭐 그냥 그 다음부터 또 특별한 항목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다시 해서 자, i가 없는 실수 부분 x제곱 이렇게 전개할 때 또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다시 또 마이너스를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면 되겠죠?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6i 그래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눈영이 아니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정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복소수를 우리가 이제 제곱한다라고 했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라고 해주면 이 복잡한 식을 이제 제곱하기 너무 불편합니다. 그럼 잠시 a 플러스 bi 이런 개념으로 좀 보면 되겠고 그럼 z 제곱을 하게 되면 a 제곱 빼기 b 제곱 플러스 2abi 이제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되는데 이 결과가 음의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제곱해서 음수 p가 된다는 얘기는 자 그렇다면 이 뒤쪽 i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a가 0 또는 b가 0 이런 형태의 관점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b제곱 되는 거니까 음수 나오는 부분 맞는데 b가 0 되게 되면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a가 0이니까 bi 이런 형태. 자 그러면서 이때 또 b마저 0 되게 되면은 이 전체가 0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뜻은 a가 0 그리고 그 다음에 b는 0이 아니다 이런 모양 형태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z 자체가 사실 순호수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 이론을 문제에 좀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 부분은 0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1, x-3, 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니까 x는 1 또는 3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x-3 해서 이제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3이 되게 되면 이쪽도 0 되는 거니까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x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x 값이 1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이때 그럼 저 복소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잠시 이걸 좀 z라고 놓을까요? z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인수분해까지 다 해서 여기도 뭐 양들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뒤쪽에 이제 1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z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여기 이제 다시 플러스 돼서 2i인데 애초에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 4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i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z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에다가 i 제곱에 다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되겠다? p 이 부분을 뭐라고 한가요? p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x 값 나와 있고 p 이 값이 마이너스 4에다가 요 값이 플러스 1이었죠.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3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 정리를 한 다음에 풀이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일단은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는 게 이제 제일 좋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냥 제곱해서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걸 잠시 이렇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야 이런 모양 돼서 과연 제곱이 이제 의미실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럼 뒤쪽이 이제 0 돼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을 또 앞쪽의 이론에 적용해서 자, 이렇게 결론 내는. 자, 이렇게 이제 이론 정리가 이제 사실 평상시 학습을 통해서 이론 정리가 돼 있으면 이 부분을 뭐 굳이 안 하고 곧바로 풀이 진행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좀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곱해서 의미 실수가 되는 이 파트 부분은 출제 빈도도 제법 높은 그러한 이론이니까 이게 중간에 이런 과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곧바로 이제 결론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이제 문제 적용해서 풀 수 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입니다. 가장 이제 공부한 거를 이제 이용한 풀이니까 가장 바람직한 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좀 어려운 학교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곧바로 풀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이론 학습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학습 철저하게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자, 응용 문제 같아 보입니다. 세 변의 길이의 제곱합이 338이고 넓이가 30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ABC,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좀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겠죠. 빗변이 아닌 두 변 길이를 mn 뭐 크다는 바 나중에 처리해주면 그러면 이쪽이 피타고라스 m제곱 더하기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직각삼각형이라 했으니까. 그렇다면 제곱의 합이라는 얘기는 m제곱 더하기 n제곱 또 한 번 더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뭐 2배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33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냥 약분해서 곧바로 쓸까. 그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은 2, 2, 6, 12, 2, 9, 18 해서 16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처리됐고요. 자, 넓이는 mn 2분의 1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해서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뒷변에는 두 변 길이를 각각 mn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m-2n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죠? 좀 당황할 수 있겠는데 이때는 이제 m 플러스 n 이런 결과를 이제 먼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m 플러스 n이 제곱을 하게 되면 m 제곱이니까 169 더하기 2배 하니까 1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28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 더하기 n 이런 결과는 얼마? 이게 이제 17제곱인가요? 그러면 17 이렇게 이제 결과를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하고 곱을 이렇게 구해가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t 제곱 빼기 17 그럼 곧바로 쓰죠. 뭐 17t 플러스 60은 이꼴 채로 해주면 이게 이제 바로 m과 n을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인수분해를 좀 착착착착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가 되죠? 5하고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값이 이제 어떤 게 크다고 했는데 m 값이 크다고 했죠? 그럼 이제 m 값이 지금 뭐 12가 되겠고 n 값은 5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좀 숫자를 좀 구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또 m-2n의 결과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뭐 10을 빼는 거니까 결과는 2 이렇게 처리돼서 나오겠습니다. 자, 활용식 문제 형태 뒤쪽에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곱셈 공식인 거는 좀 아니니까 이제 살짝 변형되어 있는데 자, 그래도 이제 뭐 슬기롭게 대처해가는 과정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곱합 가장 먼저 또 나중에 이제 일찍 읽어보니까 이제 직각삼각형 쓰니까 변기를 이렇게 좀 놓아서 mn 놓는 거 당연하고 직각이니까 빗변기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제곱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관계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자연스럽고 그 다음 넓이 자연스럽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mn을 구해 갈 때,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뭐 곱하기 돼 있고 제곱돼 있는데 어떻게 좀 잘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이거 만들어. 자,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mn을 이용한 이제 2차 방정식. 이런 부분들. 그래도 이제 이론 몇 개가 좀 아름답게 좀 사용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 인수분해해서 이제 근을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그 다음 풀이부터는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m제곱,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각각 과연 이제 어떻게 구해갈까? 자, 이 부분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디어로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면 다시 이렇게 되고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조금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응용 문제 갈 때 있어서 좀 활용식 형태로 갈 때 있어서 자, 사용 뭐 출제자들이 내는 뭐 어찌 생각하면 이제 상용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학습이 돼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니까 지금 보여준 이 풀이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1번입니다. 이 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0의 함수값, f1의 함수값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고요. 자, 이건 뭐 계산하는데 한번 사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 이론이고, 자, 요 식이 써져 있는데 요게 제 눈에는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은 f1보다는 작다. 무슨 뜻이죠? 제 생각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꼭지점의 x좌표 최대값 되는 요 좌표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의 함수값이 당연히 뭐가 되죠? f1이죠. f1. 그러니까 다른 이러한 x 이런 모든 이런 함수 좌표들을 열심히 뒤집어 넣더라도 이 결과보다는 어떻게 되겠다? 작게 되겠다. 이런 뜻이 자 나에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 매우 중요한 뜻이 되겠죠. 그럼 fx는 최고차를 a라고 했을 때 어쨌든 꼭지점에 x좌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ax 제곱 마이너스 2ax 이런 형태로 함수식도 완성되겠다.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x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이런 규칙으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적용해 봤을 때 이런 모양의 형태가 돼야 되겠다. 아, 지금 이 ab는 자, 이런 형태의 식에서의 ab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니까 그걸 적용해서 여기 문자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이렇게 이제 ABC 3개 놓을 걸 이제 문자를 이렇게 이제 2개 놓고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프 모양 이런 부분까지 결정되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문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가장 핵심적인 요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됐다라는 뜻은 1일 때의 함수값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어떤 좌표의 함수값도 이것보다는 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가 이제 가장 큰 거.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도 위로 볼록 형태가 돼야 되겠고 그 부분이 꼭 지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0부터 어디까지 됐습니까? 3까지. 그럼 대칭축에서 멀어졌으니까 3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의 범위가 되겠고, 이때 이제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이제 3을 좀 대입해야 되겠죠? 주어진 식에 대해 3을 대입하니까 9에다가 6을 빼는 거니까 3a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 최소값인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관계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관계식 하나 더 있었죠. F0은 b고, b라는 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1이 되겠습니다. f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값의 몇 배가 되어야 되겠다? 2배가 되어야 되겠다. 아, 그럼 마이너스 2를 써야 되는데 일단 뭐 2배 이렇게 뭐 쓰죠 뭐. 됐습니까? 마이너스 2에 이항시켜서 2a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b 이렇게 되는데 약분해서 그냥 는 b로 할까요? 는 b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5a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처리되겠고 a 값이 마이너스 2란 이야기는 b 값 역시 마이너스 4 해서 ab 값이 얻어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럼 문제에서 지금 이제 F0을 구하라는 얘기는 주어진 시기에 뭐 값을 대입했을 때 B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제 B 값이 이제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4 답해서 체킹해 가면 쉽게 풀이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듭 뭐 중간에도 다시 한번 또 설명드렸지만 이 두 번째 함수 표현식 됐습니까? F1이 최대가 되는 이런 표현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2학년 갔을 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형태의 표현이니까 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학습 잘 하길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2차 함수의 최대값이 3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모두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최고차가 음이니까 그래프 모양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꼭지점에 x좌표를 열심히 표시해 가는데 아까 했던 대로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요 규칙을 적용해 가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대칭축이 k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오, 이래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내고 좀 어렵게 좀 처리가 된 거군요. 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범위 안에 이제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좀 논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파트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이제 마이너스 2부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k 값이 어떻다면, k 값이 1보다 크다면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최대값은 이제 당연히 1일 때의 함수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1일 때 함수값이 되니까 주어진 식에서 이제 f1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1을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일단 대입하니까 일단 3k 마이너스를 일단 3k가 되겠고 1 대입해서 3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최대값이 이제 문제에서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k 값은 3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k 값이 1보다 크다는데 3분의 5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이제 답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뭐 그래프를 또 한 번 더 그려야 되겠습니다. x가 k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k 값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사이값이 범위 되게 되면 최대값이 이제 fk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k를 대입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2k 제곱 4k 제곱 되니까 플러스 2k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까지 결과가 최대값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가 되겠고 1, 2에 자, 1, 3 해서 이렇게 돼야 이제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되겠군요. 자,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1, k 값이 2분의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k 값의 범위가 있는데 범위가 2분의 3이면 이거 안 되겠죠. 그럼 이제 k 값 마이너스 1 이것만 이제 선택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와우, 이거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으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 되겠죠. f 마이너스 2, 이 부분이 최대값이 되겠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9k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최대값이 3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9k는 이항시키니까 얼마가 되나요? 5가 되는 건가요? 되셨죠? 자, 그렇다면 k 값은 마이너스 9분의 이거 더하기도 잘못하다니 5라니요. 1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발견하기 다행입니다.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근데 이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8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거리 이렇게 좀 미스할 뻔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k 값이 3분의 5하고 k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와, 마지막 문제 조금 길어졌는데 일단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 키포인트만 보죠. 뭐 이렇게 이참수 음수되어 있으니까 구렸는데 대칭축이 이제 k가 됐다. 그런데 이제 정의역 부분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지금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범위에서 왼쪽일 때, 가운데 범위 들어갈 때, 오른쪽일 때. 이렇게 이제 나눠 푼다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할 때는 뭐, 첫째, 뭐, 둘째,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죠.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답안을 열심히 좀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정답은 이제 두 군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두 개를 최종 답으로 표시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참수 최대태소 그래프 모양을 그리고 그다음 꼭지점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문제 차분하게 적용해가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뭐 풀이 과정이 좀 길어졌는데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구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